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 로켓랩 USA의 5개년 성장 전략 분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로켓랩이 지금 미국에서는 스페이스X 다음으로 로켓을 제일 많이 쏘는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소형위성 발사 쪽에서는 이미 강자죠. 그렇죠. 그 일렉트론 로켓으로요. 근데 이제 이걸 넘어서 뉴트론이라는 훨씬 큰 중형 재사용 로켓으로 더 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네,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석 자료를 보면서 로켓랩의 앞으로 성장 경로, 또 잠재력, 그리고 이건 좀 조심해야겠다 싶은 위험 요인들은 뭔지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께서 이 정보를 통해서 로켓랩의 미래를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로켓랩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변곡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형 발사체 시장의 현재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말씀하신 뉴트론 개발, 그리고 또 사업 다각화, 이 두 가지 큰 축으로 우주 산업의 정말 주요 플레이어가 되려는 거죠. 네네. 하지만 이제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이런 큰 도약에는 당연히 실행의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뉴트론 로켓의 성공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로켓랩 근데 현재 성장만 봐도 꽤 괜찮지 않나요? 2025년 1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32%나 늘었다면서요. 네, 성장세가 가파르죠. 그리고 뭐 연간 발사 횟수도 20회가 넘을 예정이고 수주 잔고는 이미 1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하고 일렉트론 로켓이 정말 효자노를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성공이 있었기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발판이 마련된 셈인데요. 근데 로켓랩의 진짜 야망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죠. 바로 그 뉴트론 로켓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뉴트론. 이게 그냥 단순히 조금 더 큰 로켓이 아니고요. 최대 13톤. 그러니까 일렉트론보다 60배나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어요. 60배요? 와, 네. 그리고 심지어 재사용까지 가능한 중형 로켓입니다. 이건 뭐 대놓고 스페이스X의 팔컨 9과 직접 경쟁하겠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이야, 60배의 재사용까지 정말 엄청난 도약인데요. 근데 이 야심찬 뉴트론 로켓,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뭐 어려움은 없고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자 또 위험 요인입니다. 로켓랩은 일단 목표를 2025년 하반기 첫 발사로 잡고 있어요. 네, 올해 하반기요? 네. 하지만 분석 자료를 보면 전문가들은 이게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2026, 어쩌면 2027년까지도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 꽤 늦어질 수도 있군요. 그렇죠. 이 일정 지연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에는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단순히 일정이 미쳐지는 것 이상의 문제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기회비용이죠. 뉴트론이 성공적으로 상업 발사가 되어야만 예를 들어서 미국 국가안보우주발사, 줄여서 NSSL이라고 하는데요. NSSL이요? 네, 이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정부 핵심 위성 발사 사업 수주 경쟁에 제대로 뛰어들 수가 있거든요. 아, 그 큰 계약들을 따내려면 뉴트론이 꼭 필요하군요. 그렇죠. 일정이 계속 밀리면 중요한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로켓랩의 미래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고 봐야죠. 뉴트론이라는 큰 산을 잘 넘어야 하는군요. 근데 로켓랩이 로켓만 만드는 게 아니라면서요. 다른 사업들도 막 하고 있다던데 그건 어떤가요? 네, 맞아요. 로켓 발사 외에도 위성 제조, 또 우주 시스템, 소프트웨어, 심지어 부품 공급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와, 정말 다 하네요. 소위 수직 계열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사업 영역만 넓히는 게 아니라 로켓 제작부터 발사, 그리고 위성 운영에 필요한 여러 부품들까지 직접 만들어서 공급망을 좀 더 확실하게 통제하고 비용도 절감하고 또 고객 맞춤형 솔루션까지 제공하겠다. 이런 큰 그림인 거죠. 특히 그 자료 보니까 마이나렌이나 지오스트 같은 회사 인수를 추진한다던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이나렉은 레이저 광통신 쪽이고 지오스트는 위성 부품 쪽이잖아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단순히 부품 공급을 넘어서 아예 핵심 기술력을 흡수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죠. 예를 들어 마이네릭 인수가 성공하면 위성끼리 고속으로 통신하는 그 레이저 통신 기술까지 확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럽 시장 진출이나 대량 생산 능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테고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발사체 회사에서 시작해서 제작, 통신, 서비스까지 다 아우르는 종합 우주 솔루션 기업으로 완전히 변모하려는 전략입니다.
이야, 정말 그림이 크네요. 근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확장하면 돈이 많이 들 텐데요. 재무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당연히 재무적인 부담이 따릅니다. 2025년 1분기 매출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2천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성장세는 보여줬지만 아직 적자성체예요. 2024년 연간 순손실이 1억 8천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1억 8천만 달러 적자. 성장은 빠른데 돈은 계속 쓰고 있군요. 근데 시장에서는 꽤 높게 평가하는 것 같던데요. 그 주가 매출 비율 PS가 38배라고 하던데 이건 높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PS 38배는 일반적인 좀 성숙 단계에 있는 항공우주 기업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거군요. 그렇죠. 시장이 로켓랩의 미래 성장성에 정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국방부하고 5억 달러 넘는 대규모 위성 계약을 맺었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NSSL 3단계 사업 참여 가능성, 이게 최대 56억 달러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긴 하죠. 네네. 하지만 동시에 이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계속 돈이 들어가는 이 현실, 이게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분석가들은 그래서 긍정적인 현금 흐름은 아마 2026년부터 가능할 거고 흑자 전환은 빨라야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 흑자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군요. 들어보니 로켓랩 정말 기회랑 위험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느낌인데요. 뉴트론 개발이 늦어질 수도 있고 계속 적자 상태고 또 시장 기대치는 엄청 높고 이런 단기적인 위험 요인들이 분명히 있네요. 네,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미국 내에서는 유일하게 상장된 우주발사 기업으로서 스페이스X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 우주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 이 부분은 분석 자료에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공격적인 성장주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분명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결국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여러 위험 요인과 또 성장 기회 사이에서 당신께서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하실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로켓랩은 뉴트론 상용화와 사업 다각화라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향해 정말 전력 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5년 안에 매출 10억에서 2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성공한다면 정말 엄청난 성장이겠죠. 물론 흑자 전환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지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로켓랩이 앞으로 한 5년 안에 정말 거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넘어야 할 가장 결정적인 병목 지점 혹은 성공 요인 딱 하나만 꼽으라면 과연 무엇일까요? 기술적인 난제인 그 뉴트론 로켓의 성공적인 상업화일까요? 아니면 NSSL처럼 정말 막대한 자금이 걸린 대형 계약을 따내는 것일까요? 혹은 마이나릭 같은 M&A를 성공적으로 통합해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실행력일까요? 와,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이 분석 자료 너머의 핵심 동력이 무엇일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로켓랩의 미래를 더 깊이 이해하시는데 아주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겁니다.